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 수백 명의 환호 속에 들어선 문재인 후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명록에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은 문재인 후보는 개혁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다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배를 마친 문재인 후보는 경남과 부산 지역 민주당 위원장들과 함께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홍준표 지사의 보궐선거 무산 발언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지사 개인의 꼼수 사태로 인해서 도정 공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도민들에게 도백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중앙당 차원의 선대위를 4.12 보궐선거 이후 경남 선대위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차를 타고 터널을 통과할 때 매캐한 냄새 때문에 창문을 급히 올리곤 하는데요. 김해에서는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와 차량 소음으로 가득한 이 터널을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 가방을 맨 학생들이 걸어갑니다. 평사 마스크를 써봐도 틈새를 파고드는 매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재채기 계속하고 애들이랑 얘기하면 또 힘들어서. 터널 벽면과 가이드레일을 닦아내자 시커먼 분진이 묻어납니다. 터널을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아이들. 김해 장유터널 안에서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17년 전에 건설된 이 터널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학생 200여 명의 등하굣길입니다. 2km 떨어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산을 우회하는 것보다 400m가량의 터널을 가로지르는 게 20분가량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도 5분 이상 걸리는 상황. 터널 속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통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 전 발암물질로 규정된 초미세먼지를 1분 단위로 5차례 측정해 본 결과 세제곱미터당 최저 83에서 최고 144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터널 밖 공기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높습니다. 차량에서 내뿜는 매연도 문제지만 터널 안 소음도 심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측정한 소음은 약 80데시벨. 헤비메탈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수준입니다. 가고 있는데 여기서 차가 쌩쌩 달리면 가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경상남도 교육청도 사태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못 가졌던 데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서울시는 지난 2013년까지 터널 15곳에 인도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신규 버스 노선을 개설했지만 김해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버려지는 땅인 석탄재 매립장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소가 국내 처음으로 건설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 같은 시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광 패널 33,000개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펼쳐져 있습니다. 면적은 16만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크기 23개에 해당합니다. 이 발전소가 세워진 곳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연료로 사용되고 남은 찌꺼기를 매립하는 석탄재 매립장. 이 매립 장소가 다 매립이 되기 전까지는 토지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태양광 10메가와트급 태양광을 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석탄재 매립장은 매립이 완전히 끝나야 활용할 수 있어서 넓은 땅이 쓸모없이 방치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매립이 끝난 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통해 발전소를 조기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10메가와트급으로 4,5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으로 연간 온실가스 6,800톤을 감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석탄재 매립장 58곳에 이 같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약 700메가와트, 연간 31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약 한 250메가와트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휴부지에 활용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는 신설 태양광 에너지, 그다음에 ESS, 육상풍력, 해상풍력.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정부가 위기에 빠진 국내 조선업을 돕기 위해 특별 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4대 보험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라는 팻말을 들고 밖으로 나온 조선소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 근로자들은 그동안 4대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속 내왔는데 이 돈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조선업의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기간을 연장해 왔었는데 업체가 곧 폐업 예정이라 사업주가 사실상 나머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월급에서 매달 공제를 해갔는데 보면 다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폐업을 했을 때 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게 저희 책임으로 많이 돌아오거든요. 특히 울산의 조선소 하도급 업체가 정부 지원으로 나중에 내야 할 보험료가 170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또 다른 대책으로 내놓은 고용유지 지원금도 문제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인데 근로자들에게 월급 주기도 어려운 하도급 업체들에겐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근로자를 위해서 인당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보전을 해준다. 이건데 저희들한테 하나 도움 안 돼요, 그런 거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정부의 지원이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소 근로자들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요 며칠간은 꽃 구경하기 더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식목일인 오늘부터는 하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점차 흐려지면서 곧 경남 서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될 텐데요. 오전 중에 경남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량 내리겠고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고 8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또 벼락과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밀양 11도, 창원 12도 등 대부분 10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낮에는 17도에 그치는 등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10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데요. 점차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낮에는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갈수록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쳤다가 금요일에 다시 시작되겠고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과 밀양시가 밀양에 수학체험센터인 수학체험마루 건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1경남도민회가 오늘 합천 초계면에서 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수 행사를 개최합니다. 의령 한우산 군유림에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우산 고로쇠 명품 숲이 조성됩니다. 남해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야생화 관광 자원화 공모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정부의 전국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경남의 응급의료 법정 충족률이 77.8%에 그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 등 필수 영역의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경남의 충족률이 77.8%에 그쳐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올해 공동주택 27개 단지 2만 3천여 가구에 대한 품질 검수를 합니다. 공동주택 품질 검수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아파트 입주민을 대신해 품질 검수단이 사용 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구조와 단지 내 조경, 안전, 방제 등의 시공 상태와 주요 결함을 자문해 주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가야문화축제 기간 동안 봉하마을 등과 연계한 특별 시티 투어를 운영합니다. 특별 시티 투어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김해국립박물관에서 출발해 봉하마을과 낙동강 레일파크를 오가며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타 안내와 해설을 제공합니다. 2017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창원 문성대 컨벤션홀 등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45개 직종 517명이 참가해 전체 139개 메달을 걸고 창원과 김해, 진주, 사천 4개 지역 6개 경기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대회 기간 중 외국인 용접 기능경기대회와 드론 날리기, 네일아트 체험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열립니다.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다음 달 한 달 동안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획감독을 벌입니다. 고용부는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감독에서 추락방지 예방대책이 미흡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21명이 추락사로 숨졌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6명이 추락사로 숨졌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여일간 기름과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 10개소에 대해 해양시설 특별점검을 해 시정명령 26건, 개선 권고 4건, 현지 시정 1건에 모두 31건의 행정조치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해경은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양오염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